수학은 성우쌤입니다. 오늘은 3장의 역함수의 개념과 역함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함수라고 하는 개념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역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그런 성질에 대해서도 흐름 자체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성질은 머릿속에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역함수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f라고 하는 함수가 그림으로 같이 곁들여 설명하도록 할게요. f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정의역은 x가 되고 y라고 하는 공역이 이렇게 있을 때 x의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x값에 대해서 대응이 되는 그러한 y값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가 이제 일단 정의는 됐는데 역함수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y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 이쪽으로 다시 거꾸로 기호로는 우리가 이제 인버스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지수에서 마이너스 1승처럼 이런 기호를 갖다 쓸 텐데요. 요 y라고 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y에서도 정의가 잘 되고 y에서 어떠한 값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x값이 요 정의역에 해당되는 fx의 정의역에 해당되는 그 값에 포함이 되도록 하는 그런 x가 존재할 때 우리가 f 인버스 y, 이 y라고 하는 이 f의 공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대응되는 그러한 함수값이 x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는, 거꾸로 이렇게 오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대응시키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fx의 역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갖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fx에 대해서 역함수에 대한 기호는 지금 앞에서도 표현했지만 f의 인버스라고 하는 기호를 갖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정의역은 이제 거꾸로 가는 거니까 요 y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그렇죠. x로 가는 이러한 상태가 될 거고 기호로 쓰게 되면 이제 대응되는 함수값은 인버스의 y라고 하는 값이 뭘로 된다? x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이러한 f 인버스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함수에서는 언제 과연 역함수가 존재하느냐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원소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여기가 예를 들면 이렇게 원소가 4개가 있어요. x에서 y로 가는 그런 f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될 거예요. 이렇게 1대1 함수로 해서. 자, 그런데 f는 1대1 함수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역함수 하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가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대응이 돼야지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3개는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요 하나가 지금 정의가 돼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하나씩 1대1 함수로 해서 대응을 시키고 나면 반대로 g에서 이 y에서 x로 가는 그러한 함수로 이렇게 대응을 할 때에는 함수가 정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남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대1 함수만 가지고는 우리가 역함수를 정의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어떻게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게 되는, 즉 두 개의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바로 1대1 대응이 되는데 이 y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노는 애가 없고 대응되지 않는 애가 없게끔 해주는 1대1 대응 개수가 동일하게끔 돼야지 우리가 역함수를 정확히 정의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fx라고 하는 값이 함수가 뭐까지 돼야 된다? 1대1 함수 가지고는 안 되고 대응이 돼야 된다. 이러한 상태를 충족을 시켜줘야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예를 통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한, 역함수를 갖기 위한 어떤 A의 값 범위 찾는 부분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용할 우리가 함수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예요. 우리가 절대값을 만나면 항상 어떻게 한다? 그렇죠. 절대값을 일단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fx가 어떻게 되냐면 2 플러스 a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x가 2보다 이렇게 작게 되면 fx라고 하는 부분은 a, 여기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2의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그림으로 같이 곁들여 볼게요. 자, 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을 우리가 나눠서 이제 함수를 표현했는데, 지금 둘 다 지금 우리가 2차 함수의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기울기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대신에 지금 이 아래 것은 지금 원점을 지나는 그러한 직선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는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g라고 하는 이 x가 2보다 더 크거나 같은 때에서는 함수가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지나게 될 거고, 이 값은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2a-4가 될 텐데, 자,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일단 제가 드려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줘볼 거예요. 자, 기울기에 따라서 두 가지의 어떤 형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케이스를 갖다가 살펴보면 어때요? 지금 이 x값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도 하나씩 대응되는 그런 상태니까 이 부분은 1대1 대응이 되는 상황이죠. 즉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식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 두 번째 식에서는 함수는 정의는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함수 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대응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래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빨간색, 그죠? 요 1번에 있는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면 위쪽에 있는 부분도 역시 동일하게 플러스로 이렇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꼭 플러스만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요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 1번의 그래프가 다시 이렇게 또 아래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죠? 그래서 이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이렇게 마이너스고, 이때는 플러스고 플러스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울기의 부호가 어떻다? 그렇죠. 같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2 더하기 a 곱하기 a-2가 어떻게 된다? 0보다 그렇죠.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a의 범위는 큰 것보다는 크거나 작은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범위를 찾을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역함수가 이제 존재하는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했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fx가 위에서도 했었지만 언제 존재한다? 그렇죠. 1대1 대응에 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함수가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실수 전체로도 갈 수도 있지만 조건을 제한을 시켜서 거기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1대1 대응이 되고 그거에 따른 역함수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일단은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이 절차는 흐름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y = fx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할 때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냐면 어디에 대칭이다? y = x. 역함수 하게 되면 항상 y = x라고 하는 요 직선이 등장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y = x에 대칭을 시켜서 x하고 y를 이렇게 바꾸면서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책에 따라서는 맨 마지막에 y = x에 대칭을 해서 바꾸는데 이렇게 했을 때가 여러 가지 장점이 조금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미분이라든지 미적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미리 바꿔놓고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찾기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첫 번째 y = x에 대칭을 먼저 시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는 y는 이렇게 해서 y에 대한 식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y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안에 지금 갇혀 있어요. fx 안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역함수를 취할 거예요.
역함수를 취한다. 즉, 요 주어진 식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f의 요 x라는 값과 fy라고 하는 요 값에다가 역함수인 f 인버스 x를 이렇게 취할 거예요. 요 값하고 f 인버스 f의 y에 이렇게. 그래서 요 f의 역함수하고 f하고 만나게끔 해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함수에 의해서 뒤에서 이제 성질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f에 의해서 요 x라는 값이 이쪽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고 y로 그 다음에 다시 y라고 하는 부분은 역함수에 의해서 다시 x로 이렇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f에 의해서 변환이 되고 x라는 값이 그리고 그 값을 다시 역함수에서 변환하게 되면 다시 원래의 값으로 이렇게 되돌아온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게 되면 오른쪽 식이 이제 y가 바깥 세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y라고 하는 부분이 f 인버스 x로 해서 역함수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조금 이따 이제 예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를 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범위를 체크한다예요. 체크한다 이렇게. 자, 범위 체크할 때는 어떤 부분을 체크하냐면 우리가 함수를 하게 되면 x에 대한 함수예요. x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범위는 당연히 뭐에 대한 범위를 체크한다? 그렇죠. x의 범위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x의 범위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구한 요 x는 원래 식에서는 지금 y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의 식에서 뭐의 범위? 그렇죠. y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y의 범위를 찾아서 y = x에 대칭을 해서 그 값을 x의 범위를 이렇게 바꿔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역함수를 구하고 그 역함수가 만족되도록 하는 범위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올바른 역함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랑 같이 실질적으로 이 흐름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역함수를 구하는지를 예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역함수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y는 3x-2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맨 첫 번째 뭐 했냐면 y = x에 대칭을 시키자 이렇게 했어요. 그죠? y = x에 대칭시키는 함수는 x하고 y를 이렇게 바꿔주는 변환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여기는 이제 식이기 때문에 역함수 자체에서 그냥 y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y는 지금 이 y라고 하는 값이 지금 역함수가 돼서 y는 얼마다? 그렇죠. 3분의 1에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범위가 있는데 범위는 우리가 직선은 이 y의 범위가 뭐가 된다? 그렇죠. 실수 전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x도 실수 전체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함수에서 실수 전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역함수를 구하려 하게 되면 y는 3분의 1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예로 2차 함수인데 우리가 원래 2차 함수는 역함수를 갖는다 안 갖는다 같지가 않죠. 왜냐하면 y의 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x 값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차 함수 전체에 대해서는 역함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시켜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디냐면 요 -2라고 하는 부분이 꼭지점이에요. 요 2차 함수의 이 꼭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이나 아니면 왼쪽 한쪽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1대1 대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즉 역함수가 존재하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을 기점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꼭 꼭지점으로만 나눌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대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잡기 위해서 꼭지점을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또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역시 y = x에 대칭을 시키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x하고 y의 값을 이렇게 바꿀 거야. 4y 플러스 2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 y는 이렇게 표현할 건데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2 마이너스 x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y는 이제 근의 공식을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2 플러스 x가 되겠네요. 즉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계산할 때 지금 값이 두 개가 나와서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래 함수에서 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x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y의 값이 지금 어디보다 더 크냐면 이쪽보다 이렇게 더 큰 값이 돼서 요 지금 y의 값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요 값도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y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은 상태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에서 이 값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커지는 값이 되는 거죠. 그죠? x 값이 마이너스 2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이 되면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도 우리가 역함수를 고르는데 어느 쪽을 고른다? 플러스 쪽을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요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뭘 체크한다? 범위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범위. 자, 범위는 y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더 크거나 같으니까 x하고 y를 바꿔서 x의 범위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를 꼭 써줘야 돼요. 반드시. 그죠? 그리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역함수가 정상적으로 잘 정의가 되는지. 지금 여기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루트 안이 이 범위 안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잘 정의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기본 성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역함수의 성질이 있을 텐데요. 먼저 가볍게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fx의 역함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f 인버스 x라고 일단 표기를 할 거고 지금 첫 번째 성질이 어떤 역함수에 대해서 다시 역함수를 갖다 하게 되면 원래의 함수를 이렇게 되돌아온다. 이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f의 인버스에 자, 요거의 어떤 함수를 갖다가 f 인버스에 대해서 다시 인버스를 갖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 요 값을 편의상 그냥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주어진 식에서 우리가 다시 역함수를 요 역함수에 대한 요 놈의 함수를 합성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f 인버스에 인버스 이렇게 f 인버스에 이렇게 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요 f 인버스라는 것과 인버스의 다시 인버스 이 두 개가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값이 요게 그대로 x로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f 인버스 y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다시 여기에다가 fx를 이렇게 작용을 시켜주게 되면 인버스에 y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부분이 다시 y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y라는 값이 f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라서 f 인버스에 인버스를 한 그 x의 값이 y가 되는데 y가 지금 fx니까 f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가 되면 원래의 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질 이게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게 쓸 수가 있는데 f라는 부분과 자기 자신의 합성을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의 요 값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x라고 하는 어떤 값이 있고 요 놈에 대해서 함수 값이 이렇게 fx 이렇게 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역함수를 이렇게 되돌아오는 상황이 될 때 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역함수로 먼저 가고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는 f에 의해서 원래의 값으로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이제 기본적인 어떤 역함수의 성질이 있고 뒤에 있는 좀 핵심적인 역함수의 성질이 있는데, 일단은 fx의 역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f 인버스 x를 역함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다음 두 가지의 기본 성질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림하고 같이 곁들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x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요, 정역에서. 그 다음에 f에 의해서 공역인 y로 이렇게 가는데 요 x의 값이 이쪽으로 fx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역함수의 함수의 이름을 f 인버스 x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에서 f 인버스에 의해서 먼저 지금 움직이는 그런 어떤 값을 생각할 텐데, f 인버스에 의해서 fx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변환을 시켜 볼게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x가 되겠죠. 그죠? 요 fx라고 하는 값을 역함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x로 이렇게 되돌아간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요 인버스라고 하는 요 함수에 의해서 이 fx라고 하는 요 값이 x 이렇게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요 fx라고 하는 값은 요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 f 인버스에 해당되는 요 함수의 인버스에 대해서 요 x 값을 작용을 하게 되면 fx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를 하게 되면 원래의 fx하고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f하고 f의 역함수하고 합성을 하거나 아니면 f의 역함수하고 f하고를 합성하게 되면 원래의 값으로 이렇게 되돌아온다. 이런 상태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x라고 하는 어떤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대응되는 fx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쪽 방향 f 인버스의 동글뱅이 fx, 자, 요 값이 x가 되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f의 인버스의 fx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fx에 의해서 이쪽으로 지금 온 상태고 다시 그 값을 이쪽으로 해서 f의 인버스에 의해서 대응을 시키게 되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게 x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된다? 그렇죠. x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같은 방법으로 f 인버스 x도 같은 상황으로 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포멀하게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대응 관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 값이 성립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성질, 자기 자신의 역함수에 역함수를 하게 되면 원래의 함수하고 같다. 그 다음에 f하고 역함수, 그 다음에 역함수하고 f하고의 합성을 하게 되면 원래의 그 값이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온다. 이러한 성질을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두 번째 성질이 조금 중요한 성질이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함수 관련돼서 우리가 함수의 개수 부분, 함수의 개수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x라고 하는 부분이 2하고 2하고 3이 있고, 그 다음에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인 그런 함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f하고 f 인버스가 지금 같게끔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형태로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정역하고 공역이 지금 같기 때문에 이제 그릇은 같아요. 그래서 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이제 함수값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모든 x에 대해서 f 인버스 x가 같게끔 되는 거. 그러면 요게 위에 있던 성질에 의해서 f에 fx를 이렇게 작용을 해주면 이렇게 똑같이 f를 요 값에 대해서 이렇게 작용을 해주게 되면 같은 값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f의 fx가 뭐가 된다? 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쪽 부분이 이렇게 x가 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f를 합성을 하게 되면
다시 x가 되는 그러한 함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체크하는 거랑 동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분류를 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전부 다 이렇게 일자로 가는 부분 1, 2, 3이 있고 1, 2, 3 이렇게 대응되는 거, 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합성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앞쪽에다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1, 2, 3이 있고 이렇게 F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1이 아닌 다른 걸로 대응을 시키면 합성을 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되돌아야 되니까 2가 1로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같은 함수니까 2가 1로 가고 이렇게, 즉 이렇게 X자 모양이 만들어져서 두 번 합성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가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는 그대로 가고 하나만 X자로 가는 거. 그죠? 그러면 이제 X자로 가는 것을 선택해주는, 두 개를 선택해주는 방법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 몇 가지? 그렇죠.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2하고 3 선택하는 거. 세 가지가 되겠죠. 나중에 이제 조합을 배우게 되면 곧바로 색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직접 세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갖다 골라 놓고, 그죠? 그러면 2하고 3이 서로 크로스로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나머지는 한 가지 케이스가 돼서 총 세 가지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 개하고 세 개에서 총 몇 개다? 그렇죠. 네 가지의 경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역함수의 이제 최종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질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할 텐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함수 단원에서 중요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숙지를 해서 문제를 풀 때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제 편의상 F의 역함수 F 인버스를 그냥 G라고 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F는 X에서 Y로 가고 G는 Y에서 X로 가는 그러한 어떤 조건 하에서 이제 성질을 선생님 설명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뭘까요? 그렇죠. Y = X의 대칭 관계에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성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조금 전에도 체크했었지만 모든 X에 대하여 F에다가 역함수인 GX를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거랑 역함수인 G에다가 fx를 이렇게 합성하게 되면 같은 값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그런 소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값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fa라고 하는 부분이 b가 되면 우리가 역함수인 gx에 대해서는 이게 요 x와 y가 바뀌는 상태가 되니까 gb가 a가 된다. 이러한 성질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합성에 대해서 두 개를 합성하고 역함수를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은 각각의 역함수를 취하는 건데 이게 지금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상황. 자, 요러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먼저 G에 의해서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F에 의해서 이렇게 함수가 대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F. G에 대한 함수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어떤 X가 있는데 그 X가 G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G의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F에 의해서 요 값이 다시 이렇게 대응이 될 거예요. 그죠? 이러한 형태. 합성의 순서가 지금 F.G의 역함수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다시 거꾸로 오는 상황을 한번 볼 거예요. 거꾸로 왔을 때 G하고 먼저 만나는지 아니면 F하고 먼저 만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이쪽에 있는 값이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거꾸로 오는 상황이 될 때, 그죠? 이 상황에서는 지금 F 인버스가 먼저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아랫부분은 G의 인버스가 먼저 작용을 하게 되고 X를 갖다 먼저 만나겠죠. 여기다 X를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위쪽은 F 인버스부터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F 인버스부터 다시 거꾸로 올 때는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죠? 지금 이 상태로 하게 되면 G의 인버스부터 만나는데 실제로 역함수에서는 F의 인버스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뭘 만난다? 그렇죠. G의 인버스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상황이 맞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상황만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성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번째에서 선생님이 두 개를 꼭 이렇게 반드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f의 gx를 모든 x에 대해서 요식 반쪽만 이렇게 만족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gx라고 하는 부분이 g가 fx의 역함수가 과연 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 하나만 써줬을 때도 문제가 안 생기는지. 자, 여기서 일단은 이 g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요 세 개의 값이 이쪽으로 대응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얘가 이쪽으로 대응이 되고 이렇게 대응이 되고 이렇게 대응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g의 어떤 x 값에 대해서 여기서 다 대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요 함수에 의해서 이 함수에 의해서 요 값이 또 어딘가로 이렇게 또 대응이 될 거고, 이렇게 또 대응이 될 거고, 이렇게 대응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f라고 하는 함수가 예를 들면 다른 데로 이렇게 대응이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죠? f 자체도 함수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요 값이 여기 만약에 x1, x2, x3예요. 그 다음에 f에 의해서 가고 이 값이 다시 x1, x2, x3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모든 값에 대해서 이 값은 자기 자신인 x로 다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x1, x2, x3에서 g를 출발해서 f를 거쳐서 다시 x1, x2, x3로 되돌아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f와 g가 역함수의 관계에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지금 이 부분에서 1대1 대응이 안 되죠. 하지만 모든 g에 해당되는 x에 대해서는 성립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절반만 fg에 대해서만 x로 성립된다고 해서 f하고 g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다 틀린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틀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빈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g의 fx까지도 이게 x가 되는 상황이 된다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이 아래의 식이 충족되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한쪽만 주어져 있다고 해서 f하고 g가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돼요. 물론 주어진 조건에서 f하고 g가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때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이 성질이 성립된다고 해서 요게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 요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요 두 개의 식을 쓰지 않고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오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어진 조건을 봐가면서 어떤 이러한 1대1 대응이라든지 조건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면 그때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관계식만 이렇게 한쪽만 주어져 있을 때에는 안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위에 있는 성질을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fx라고 하는 부분이 ax 더하기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ab 값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조건 하나마다 식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조건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식 두 개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식에서는 a 더하기 3, 2를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식 하나를 만들 거고요. 자, 두 번째 식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해서 b를 넣어서 2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성질 f2는 뭐다? 그렇죠. b다. 요 성질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요 3번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a 더하기 3이 얼마다? 그렇죠. b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a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b는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서 a, b 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합성에 대한 또 성질을 성질과 그 다음에 역함수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집합 x가 1357로 되어 있고요. 자, x에서 x로 가는 그러한 함수 fg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되도록 하는 k값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이제 이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합성이랑 역함수랑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뭘로? 그렇죠. 역함수의 성질로 주어진 식을 조금 다듬어 볼게요. 자, 그래서 f 도트하고, 자, 이쪽 부분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 인버스 위치를 바꾼다고 그랬죠. g 인버스를 먼저 해주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 성질이 뭐였죠? 요거 우리가 합성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되니까 f 인버스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g 인버스 f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역함수와 자기 자신의 합성은 항등함수. 우리 항등함수는 i라고 쓰니까 i 덧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g 인버스 f의 뭐다? k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fk에다가 뭘 넣어야 5가 나오는지, 자, 요 부분을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값이 지금 5가 되는 상황에서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 앞에다가 g를 이렇게 작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k를 하고 g에 5를 이렇게 작용을 할 거예요. 요 값에다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다시 항등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냐면 fk는 g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g5가 대응되는 부분이 보니까 7로 대응이 되네요. 7로. 그래서 따라서 k의 값은 얼마가 된다? 7로 대응되는 값이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